네, 데모 프로그램 띄워봤어요. 데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비 쪽 다양한 클러스터 레시피를 란 레시피 그리고 프로세스 레시피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해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장비를 운영할 때 상당히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라서 아까는 RTP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데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따라해 보고 그리고 또 데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요. 자, 데모 프로그램 로딩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두 쪽에서 시뮬레이션 세팅을 하고 이것은 진짜는 아닌데 뭐 웨이퍼가 남아 있거나 이런 걸 그냥 없애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니토리 장비의 초기화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뭐 펌프도 키고 뭐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다음에 스탠바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게이트를 다 잡고 진짜 장비를 운영할 준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챔버는 지금 펌핑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해요. 여기 보면 펌핑을 해서 압력들이 떨어져서 ATM 상태로 된 부분이고요. 뭐 자꾸 이 내용 이런 얘기들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쓰는 거고 엄청나게 쓰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때 데모 프로그램에서 뭔가 카세트에 대해서 로딩 언로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로딩 언로딩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이 카세트 1 쪽 로딩 언로딩 시뮬레이터예요. 이게 PIO. 여러분들이 PIO에 대해서 과제를 좀 내드렸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제가 다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PI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강의를 할 계획인데 이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마우스가 요 내용들이 PIO의 IO들 인풋 아웃풋에 대한 센서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을 이름 붙인 거예요. 그 PIO 매뉴얼의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내용을 잘 찾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뭐 붙여주셔서 과제를 하신 분도 있는데 PIO에 대해서 이게 실제 PIO예요. PIO에 대한 인풋 아웃풋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IO를 세팅하고 IO를 읽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를 딱 여기를 누르시면 이게 PIO에 관련된 그 이송 장비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그 여기 보면 시그널 타임 다이아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시의 시그널 타임 다이아그램 핸드오프시 싱글 핸드오프라고 보통 우리가 쓰는데 이게 L REQ가 여기 있고요. 레디가 여기 있고요. CS0가 여기 있고 CS1이 여기 있고 밸리드가 여기 있고 TR REQ가 여기 있고 BG가 여기 있고 COMPT가 여기 있고 그리고 컴플리트라고 하죠. 컨티뉴가 여기 있고 HO 핸드오프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있고 ES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나는 안 했죠. 이것은 언로드 때 나와요. 밑에 보면 여기를 누르면 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언로드로 바뀌어요. 언로드로 바뀌고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가 언로드가 되죠. 언로드 리퀘스트. 여기 언로드 리퀘스트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밍 다이아그램이라고 시그널 타임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요. 이건 언로드 때. 잠깐만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제가 시간 됐을 때 한번 더 드릴게요. 여기 로드를 누르면 로드 쪽에 관련된 시그널 타임인데 사실 PIO에 관련된 내용들은 요 타임 차트를 보고서 이 타임 차트를 보고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PIO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이걸 사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 내용을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서는 PIO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PIO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람이 놓는다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PIO를 가지고 이송 장비하고 통신해서 캐리어를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자, PIO 시그널이 뭐 올 수도 있는데 PIO 시그널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사람이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극히 많이 쓰지는 않아요. 사실은 라인에서는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난 갖다 놓는 거를. 자, 근데 일단 카세트 1에 대해서 사람이 갖다 놓거나 빼거나 하는 동작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언로딩 상태, 언클램프트 상태죠. 클램프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딱 뭐 붙잡고 있는 거죠. 안 붙잡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캐리어를 들 수 있죠. 들었다 치면 캐리어가 없어지죠. 자, 캐리어가 없어졌을 때를 가상으로 캐리어가 없어졌다. 딱 표시하면 캐리어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딩으로 바뀌어요. 왜? 캐리어가 없어졌으니까 장비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갖다 달라고 로딩을 요청한 거예요. 요청을 했으니까 로딩으로 바뀌고 그러면 사람이 또 캐리어를 놔야죠. 캐리어를 딱 놨어요. 놨으면 캐리어가 생기죠. 그래서 캐리어가 딱 올려지면서 그때 웨이퍼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캐리어만 놨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로드 스위치를 포업 앞에 스위치를 누르는 게 있어요. 2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뭐 4개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로드 스위치라고 그건 사람이 하는 데 쓰는 거죠. 로드 스위치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클램프를 딱 걸어요. 로드를 딱 누르면 클램프를 딱 걸었죠. 여기 보면 클램프가 바뀌었어요. 클램프가 바뀌고 클램프가 딱 되면서 뭐를 하냐면 프로그램은 MID를 읽어요. MID. 우리 쉽게 얘기하면 RFID나 바코드라고 하는데 그 캐리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캐리어에 딱 붙어 있거나 이런 건데 많이 쓰이는 게 RFID를 많이 써요. RFID라고 조그만 칩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막대기라고 그런 거 있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RFID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나오니까 그 RFID를 읽게 되는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이니까 사람이 치도록 돼 있죠. 치도록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뜬 거예요. 아니면 진짜 MID가 없는 캐리어도 있어요. MID가 없는 왜 그러면 테스트 하거나 이런 캐리어들은 MID가 없어요. 그냥 캐리어가 그냥 통으로 돼 있어갖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는 못 읽었을 때는 MID 세팅하라고 돼 있어요. 일단 세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로드가 다 됐다고 로드 컴플리트해서 로디드해서 로딩이 다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웨이퍼가 있다고 치면 이 카세트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레시피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보면 뭐 타임 60이라고 해서 60이라고 해서 난 레시피 타임 60을 돌렸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 어떻게 돼요? 1번부터 25번까지 똑같은 타임 060이랑 클러스터 레시피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럼 클러스터 레시피를 한번 선택해서 타임 060을 볼게요. 타임 060을 보면 이게 클러스터 레시피 타임 060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오더에 1, 2, 3, 4 이게 첫 번째 오더. 여기 보면 오더 표시가 돼 있죠. 첫 번째 오더에 1가고 2가고 3가고 4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뎁스가 여기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여러 가지 뎁스를 디스플레이 나타날 수 있겠죠. 첫 번째 뎁스에서 PM 안에 메인 레시피로는 타임 060, PM2는 타임 060, PM3도 타임 060, PM4도 타임 060이라고 이런 레시피를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뎁스에 있으니까는 이 1, 2, 3, 4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챔버만 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뎁스가 여기 있다. 그럼 또 뭐 뒤에 연결돼서 뭐 추가적으로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 때는 첫 번째 뎁스에서 하나를 가고 두 번째 뎁스에서 하나를 가고 이런 식으로 뎁스에서는 오직 하나만 가게 되는 건데 뎁스들은 다 거쳐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레시피 타임 060은 PM 안에서는 타임 060이란 메인 레시피, PM2에서는 타임 060이란 메인 레시피, PM3에서는 타임 060이란 메인 레시피, PM4에서는 타임 060이란 메인 레시피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PM1에 타임 060에 대해서 뷰를 누르면 이게 이런 식이 돼서 첫 번째 스텝은 20, 두 번째 스텝은 20, 세 번째 스텝은 20, 총에서 60초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름이 60초가 가는 게 아니라 내용 안에 6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타임 060이라고 쓴 거지. 네? 이게 뭐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고, 아까 RTP 데모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 안에 사실 다양한 아이템들이 추가적으로 멀티 스텝 아이템들이 더 들어가서 스텝 타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긴 데모 프로그램이니까 시간만 가는 데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초, 20초, 20초 세 번 스텝 3개니까 총 60초를 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문을 클로즈를 하고요. 클로즈를 해서 레시피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PM2를 레시피를 여기 레시피에 가서 프로세스 레시피라는 항목에 가서 이게 지금 PM 안으로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PM2가 되고요. 이걸 누르면 여기를 다시 한번 누르면 PM3 여기를 누르면 PM4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PM1만 가는 PM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40초짜리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PM 안에 먼저 40초짜리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런에서. 여기서 지금 30초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복사를 해서 뭐 세이브 에즈 해갖고 테스트 뭐 45라고 합시다. 45인데 총 스텝을 꼭 세 스텝이라고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한 스텝을 가지고 45를 돌려도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은 지우면 되고요. 두 번째 스텝도 지우고 여기 리무브, 두 번째 스텝 리무브 하면 한 스텝이 45초, 세 스텝으로 나눠서 합쳐서 45초가 되나 한 스텝으로 45초가 되나 뭐 어차피 이건 45초니까 45초짜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PMR은 45초짜리 프로세스 레시피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RTP 데모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시간만 세팅하는 시뮬레이션이지만 진짜 장비에서는 스텝이 중요해요. 스텝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진짜 공정이 되냐가 중요하죠. 아까도 잠깐 봤지만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스텝에서 램프를 키면서 그때 공정이 일어나는 것이 되고 그 공정의 시간들이 세팅이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정이 진짜 이루어지는 스텝이 거기에 존재를 해요. 그 스텝에 대해서 맞추는 거지만 지금은 데모니까 그냥 일단 하나의 스텝이라고 하고요. 아니 하나의 스텝이 말고 이것도 좀 나눠봅시다. 그냥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뭐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3개 나누고 이것도 15초 이건 30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5초 30초 하면 10초 이러면 45초가 되죠. 총 45초 이런 식으로 해서 45초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45초 PM 안에서 45초를 하고 이 웨이퍼가 PM3 또는 PM4로 갔다가 여기서 10초 여기서 10초 또는이에요. 이건 45초를 하고 여기선 10초 아니면 이거 10초로 가게 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를 했냐면 자, 이 PM 안에 대한 45초짜리 레시피 만들었죠? 45초짜리 레시피 만들었고 PM3도 10초짜리 만들어야 되고 PM4도 10초짜리 만들어야 돼요. 자, PM3 10초짜리 한번 만듭시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10초짜리 이걸 뭐 세이브 에즈에서 10초짜리 만들고 내용을 10초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쵸? 10초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10초가 되려면 뭐 5초 하고 여기 5초 하고 뭐 세 번째 스텝은 지우는 거죠. 세 번째 스텝은 지우고 그러면 총 10초가 됐죠. 뭐 저장을 하고 자 PM4에서도 10초짜리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뭐 세이브 에즈에서 10초라고 하나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세미니까 이건 3초, 이건 3초, 이건 4초 하면 총 10초죠. 뭐 이렇게 해서 10초짜리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하려는 거 PM1 갔다가 PM1 갔다가 PM3 아니면 4 가는 건데 PM 안에서는 45초짜리를 할 거고요. 45초. 여기서는 10초. PM4에서도 10초짜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PM 안에 레시피 45초짜리 만들었죠? 그리고 PM3에 지금 10초짜리 만들었죠? PM4에 10초짜리 만들었죠? 각각의 프로세스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 건 클러스터 레시피예요. 요거대로 클러스터 레시피를 만들어야 돼요. 자, 클러스터 레시피를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잠깐 왜 안 마우스가 옆으로 안 움직여서 다시 한번 여기서 클러스터 레시피로 가서 클러스터 레시피에서 뭐 런에서 뉴를 해서 이름 때문에 제가 자꾸 세이브 에즈 잘하는데 세이브 에즈에서 이거는 테스트라고 이름을 줘봅시다. 테스트 클러스터 하봅시다. 테스트 클러스터라고 만들 거예요. 이게 요 제가 지금 위에다 배경에 쓴 거 PM 안 갔다가 PM3 아니면 4를 가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레이어에선 PM 안만 가야 돼요. 그럼 2, 3, 4는 지우죠. 딜리트 2 지우고 3 지우고 4 지우고 여기서 에디트를 해서 PM 안은 뭘 선택해야 돼요? 아까 45초 선택했죠. 이걸 가지고 셀렉트 레시피를 해서 여기 보면 45로 바뀌었죠. 네, 첫 번째 레이어에서 첫 번째 뎁스라고 하죠. 뎁스에서 PM 안에 45가 가는 걸로 선택했어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여기에 선택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뎁스는 이걸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뎁스에서는 여기에다가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뎁스에서는 인서트를 해서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뎁스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두 번째 뎁스는 여기서 보면 에디트를 해서 add를 해야 돼요. 여기서 커런트 레이어 뒤에다가 add를 해서 2번이 추가됐죠. 근데 지금 PM 하는데 복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 블랭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복사를 해서 PM안이 그대로 복사됐는데 이거를 다시 에디트해서 어떻게 돼요? PM안을 지우죠. PM안은 없애고 뭐를 하냐면 잠깐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요 화면을 갖고 선택하면 돼요. PM3 아니면 PM3는 아까 몇으로 했어요? 10짜리 넣는 거죠. 10이 안 나타나네? 잠깐 이름을 안 만들었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PM3에 클러스터 프로세스 레시피를 가보면 PM3에는 10짜리 있죠. 10짜리가 있었습니다. PM4도 10짜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참 하던 거 계속하면 PM2에서 PM만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걸 지울 거예요. 이거는 딜리트 해야지 완전히. 커런트 모델에서 딜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PM3는 10짜리 그쵸? 선택하고요. 일단 PM4에서도 10짜리를 선택해야 돼요. 테스트 타임 10 아까 만든 거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아까 요거 대로 PM 안에 45를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3 또는 4를 10짜리로 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클러스터 레시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은 레이어에서는 하나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PM안만 가는 거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고 그러면 어디를 가냐? 둘 중에 어디를 가냐? 이거는 클러스터 툴에서 알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비어있는 데를 먼저 가겠죠. PM3가 차 있으면 PM4로 가고 PM4가 차 있으면 PM3 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클러스터란 클러스터 레시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테스트 클러스터는 어떻게 가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뎁스에서는 PM안만 가고
그리고 타임 45를 돌리고 두 번째 뎁스에서는 PM3, 4를 가죠. 타임 10, 타임 10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클러스터 레시피까지는 뭐예요? 한 장의 웨이퍼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를 정한 게 클러스터 레시피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될 란 레시피를 선택하게 돼요. 란 레시피를 선택하는 게 만들어야죠. 자, 란 레시피는 뭐 모든 장을 1번부터 전체까지 다 아까 그 테스트 클러스터랑 클러스터 레시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뭐 테스트 랏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테스트 랏이라고 이름을 쳐서 1번부터 20번까지 테스트 클러스터를 셀렉토를 해서 모두 사용하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1번은 테스트 클러스터, 2번은 뭐 타임 030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죠. 일단은 테스트니까 일단은 모든 웨이퍼 1번부터 25번까지 테스트 클러스터란 거를 돌게 일단 선택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로 다시 가서 여기서 웨이퍼를 돌려보는 거죠. 란 레시피를 선택해서 테스트 랏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건 테스트 클러스터로 쭉 돌겠죠. 테스트 클러스터가 어떤 건지 보니까 지금 잘못됐네. 테스트 클러스터가 그쵸. 이 내용이 아닌데 잠깐만요. 뭔가 저장이 잘못됐나 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클러스터 레시피에 테스트 클러스터 저장을 아직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테스트 클러스터에 저장을 해서 이 내용이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란 레시피는 당연히 이 테스트 클러스터를 저장을 했고요. 이 색깔이 딱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뭐 특별한 기능인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봐봐요. 프로세스 레시피를 만들고 클러스터 레시피를 만들고 란 레시피를 만들어야 돼요. 순서적으로. 그쵸? 프로세스 레시피를 제가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금 같이 클러스터 레시피를 중간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 레시피를 만들고 란 레시피를 만들고 클러스터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클러스터 레시피의 시간이 란 레시피보다 더 최신 거가 되죠. 이럴 때 이게 색깔이 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원래는 프로세스 레시피 만들고 클러스터 레시피 만들고 란 레시피 만들어서 절차대로 했는데 중간에 누가 클러스터 레시피를 바꿔버려서 시간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나중에 확인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 색깔이 왜 갑자기 변했지? 보면 란 레시피의 시간보다 16시 57분 15초보다 클러스터 레시피가 이게 16시 57분 44초로 더 늦게 됐을 때 그 색깔이 보여요. 여기도 분명 뭔가 프로세스 레시피가 늦게 만들어지면 시간이 또 변하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보죠. 여기서 테스트 랏을 돌리면 아까 그 테스트 랏이고 테스트 클러스터고 뷰를 보면 이제 바뀌었네요. 첫 번째 뎁스에서는 PM만 가고 두 번째 뎁스에서는 3, 4는 가는 요 레시피로 돌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 랏을 OK해서 돌려보겠습니다. 뭐 1번부터 25번까지 스타트를 하면 스타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웨이퍼가 로봇이 집은 다음에 얼라인을 하고 이렇게 로드락으로 간 다음에 PM안을 가서 PM안이 끝나면 3 아니면 4로 간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돌아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쭉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계속 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얼라인하고 지금 여기 펌핑을 하는 거죠. 펌핑을 해서 백김 상태로 바뀌었고 웨이퍼 짓고요. 여기 가서 45초를 하게 됩니다. 45초를 하게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타임 45로 바뀌었죠? 네, 타임 45로 바뀌어서 스텝대로 이제 시간대로 45초짜리 총 45초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웨이퍼도 여기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겠죠, 당연히. 이걸 수압을 한 다음에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1번 웨이퍼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PM3 갈 확률이 높죠. 자,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이 이제 45초쯤 끝날 때가 돼갑니다. 한번 볼게요. 42, 43, 44, 45 끝났어요. 자, 이제 수압을 할 거예요. 수압을 해서 2번이 들어가고 얘는 45초를 또 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아까 레시피 작성한 대로 여기 PM3로 가는 거죠. 여기선 10초, 여기 보면 타임 10이라고 해서 10초짜리 PM3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PM3가 먼저 끝나겠죠. 10초 끝났으니까 얘는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얘는 당연히 A3는 여기 들어갈 거니까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PM3나 4에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건데요. 제가 여기 45초 좀 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5초 정도 기다렸을 때 지금 45초 다 됐죠. 45초 됐을 때 이제 또 수압을 하게 되죠. 자, 이 두 번째 웨이퍼도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겠죠. 3 아니면 4로. 아까 3 갔으니까 이번에 4로 가게 되는 거예요. 4로 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타임 10이 또 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게 되고요. 똑같이 웨이퍼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레시피, 란 레시피, 클러스터 레시피, 프로세스 레시피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RTP 데모를 봤을 때와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장비를 운영할 때 장비가 셋업되어 있을 때 주로 오퍼레이션을 할 때 란 레시피 프로세스 레시피를 작성함으로써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세스 레시피들을 많이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클러스터 레시피를 또 합쳐서 만들고 그 클러스터 레시피를 통해서 란 레시피를 만들어서 란 레시피를 스타트 운영 란 레시피를 돌림으로써 런을 시킴으로써 운영을 함으로써 뭐 다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돌리냐면 사람이 돌릴 수도 있고 호스트가 돌릴 수도 있고 돌림으로써 이렇게 화면상에 있는 웨이퍼의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프로세스 레시피는 그 안에 아이템들의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이템들이 되는 거고요. 클러스터 레시피는 그 프로세스 레시피들을 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란 레시피는 그 클러스터 레시피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데모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데모 프로그램을 잠깐 봤을 때 제가 잠깐 레시피 볼게요. 란 레시피, 클러스터 레시피까지는 뭐 어느 이렇게 뎁스를 가지고 첫 번째 뎁스, 두 번째 뎁스, 뭐 뎁스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1, 2, 3 갈 수 있고 3, 4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란 레시피가 매 슬롯마다 클러스터 레시피를 다양하게 갖는다면 상당히 다양한 웨이퍼의 흐름 패스라고 하는데 웨이퍼의 흐름이 생겨날 수 있어요. 클러스터 툴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 내용 웨이퍼가 가야 할 챔버들에 맞게 가서 프로세스 레시피에 맞는 프로세스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클러스터 툴을 다시 한번 쉽게 정의를 하면 란 레시피나 클러스터 레시피나 프로세스 레시피에 정의된 내용대로 그 웨이퍼를 그 프로세스 챔버에 보내서 프로세스 레시피를 가지고 공정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있는 카세트로 돌려보내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게 클러스터 툴이라는 거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까 RTP 데모부터 얘기한 프로세스 레시피, 클러스터 레시피, 란 레시피, 그걸 상호 관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개념을 파악하시면 좀 더 뭐라 그럴까 장비의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더 큰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레시피 작성하는 부분들이나 프로세스 레시피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현재는 간단한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장비들도 다 비슷한 운용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들이. 비슷한 운영을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들은 비슷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좀 바라볼 건 뭐냐면 클러스터 툴 입장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시면 웨이퍼가 한 장씩 이런 흐름을 가지고 레시피 작성한 거대로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돌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서 클러스터 툴이 바라보는 장비의 모양은 이런 식이에요. 각각의 프로세스 모듈, 트랜스퍼 모듈, 그리고 버퍼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카세트 모듈 뭐 이런 식의 구분을 가지고 웨이퍼들이 계속 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그 구역을 지나면서 웨이퍼들이 갔다 왔다 하게 됐죠. 그거는 제가 뭐 첫째 시간이나 둘째 시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 내용들을 통해서 장비 그 프로그램을 GUI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다 요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여줘야 돼요. 클러스터 레시피를 만드는 에디터라든지.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클러스터 레시피를 만드는 클러스터 레시피 에디터라든지 이것도 GUI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줘야지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쉽게 이 프로그램들을 작성해서 이런 다양한 패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뭐 어떤 레시피 란 레시피도 똑같아요. 이거 카세트 모양으로 돼 있어서 클러스터 레시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프로세스 레시피는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세스에 연관된 아이템이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공정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또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잘 표현해야 되죠. 지금은 아이템이 없어서 그렇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장비를 잘 반영할까 뭐 이런 내용도 섞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에디팅하는 프로그램들 요 세 가지 프로세스 레시피, 클러스터 레시피, 란 레시피는 에디팅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에디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잘 그 GUI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뭐 프로세스 레시피를 지울 수도 있죠. 여기 가서 어떤 경우에는 프로세스 레시피를 지울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PM300을 지웠다고 합시다. 리무브해서 지웠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지웠어요. 지웠으면 300이 없어졌죠. 그런데 클러스터 레시피에서는 300짜리가 없구나. 잠깐만요. 150짜리를 지웠다고 합시다. 150짜리를 지웠어요. 그럼 클러스터 레시피에 가서 150짜리를 다시 열면 이 150짜리가 문제가 있어야 보여야 돼요. 지금은 그 기능이 없지만 여기에 지금 이 레시피를 찾을 수 프로세스 레시피 PM 아니구나. PM2에 가서 이건 보이지 않지만 현재 PM2에 대한 150에 대해서 여기 에러를 표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화면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지금 이 파일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아까 뭐 비슷한 예로도 얘기했고요. 150 중에서 뭐 요 150을 지워봅시다. 여기에는 아마 그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클러스터 레시피 150을 지워봅시다. 지워보고 여기서 150을 지우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이런 식의. 이건 지금 파일이 없어서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걸 돌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레시피 에디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 장비 운영상에 쉽게 하는 방법들을 잘 디자인하시고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좀 다양한 클러스터 툴에 대한 형태들을 한번 볼 거예요. 좀 이번에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PPT로 좀 다양한 그 프로그램 클러스터 툴들의 모양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죠. 네. 스케줄러 관련된 부분, 클러스터 툴에 관련된 부분 뭐 설명드리는데 이건 뭐 일단 둘째 치고요. 뒤에 보면 요런 모양, 뭐 요런 모양들에 대한 다양한 모양들을 보려고 한 거예요. 다양한 모양들을 보려고 한 건데 뒤에 보면 다양한 모양들에 대한 내용들별로 실질적으로 어디서 쓰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해놨고요. 한번 좀 봅시다.
자, 이 장비는 저 어디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회사에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엔듀라는 장비의 그냥 일반적인 구성도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세트 모듈, CM 모듈, FEM 모듈, 로드락 모듈, 그리고 TM이 이건 두 개예요. 두 개. 그리고 이쪽 TM에 관련된 트랜스퍼 모듈이 이렇게 하나, 둘, 아니 프로세스 모듈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챔버 C, 뭐 디게스 AL, 뭐 챔버 이런 식의 프로세스 챔버들이 달려 있죠. 여기에 중간에 버퍼가 또 있어요. 이 버퍼는 목적이 뭐냐면 ETM과 ETM으로 여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으로 연결되는 중간 버퍼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프로세스 모듈이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 보면 프리히팅을 통해서 프리히팅을 하고 PVD, 피지컬 베이퍼라이즈 데포레이션이라는 장비로 1, 2, 3, 4 이게 4개의 PVD로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프리클린을 하고 들어가고 쿨다운하고 들어가고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프리히팅을 하고 좀 더 보면 요 장비를 보면 아마도 여기 지금 로드락 카세트 FM 모듈이 없는데 로드락을 통해서 디게스 얼라인 또는 디게스를 하고 챔버를 C를 간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클러스터 레시피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바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분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챔버로 가서 또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간 다음에 프리클린을 하고 여기서 프리히트를 하고 또 이 네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하나를 하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장비를 운영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장비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 식의 장비들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많이 이런 식의 장비를 모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CM, FEM, 프론트엔드 모듈, 버퍼, 그리고 그 PM 쪽 요만큼만 보면 데모 프로그램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죠.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고 여기다 하나 더 얹은 거죠. 여기에다가 버퍼를 놔서 이쪽에 TM으로 하나 더 얹어가는 거. 여기도 각각의 프로세스 모듈이고요. 이런 장비들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회사의 엔듀라라는 장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반도체 뭐 라인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장비 한번 볼게요. 다음 장비는 센츄라라는 장비인데 요거는 여기 보면 뭐 하나 내용을 써놨는데 1982년 이후로 뭐 6천 장비 이상으로 중고 장비도 엄청 많아요. 센츄라라는 장비, 애플라이드 매트리얼즈 중고 장비 하도 오랫동안 팔리던 장비라서 이게 200mm부터 300mm까지 다 200mm 장비도 많이 쓰이고 해서 이것도 CM, FEM, 로드락 그리고 TM 프로세스 모듈. 이 프로세스가 센츄라에 대해서 만약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의 센츄라 장비 가면 여기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지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공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자세히 알겠고 저희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데모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센츄라 장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외 장비, 램 리서치 회사의 이게 자세히 제가 어느 장비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해서 일단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이아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램 리서치사의 장비예요. 국내에도 좀 몇 대 깔려 있는데 뭐라고 하는 장비예요. 제가 자세히까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이것도 똑같이 자 카세트 모듈 여기가 얼라이너 여기가 쿨러가 반대인가? 여기가 얼라이너 여기 쿨러가 하여튼 하나는 얼라이너고 하나는 쿨러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얼라이너 같다. 이렇게 얼라이너를 간 다음에 똑같이 로드락을 거쳐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쿨링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식의 장비의 운영입니다. 장비 내용 비슷하죠? 지금까지 아까 봤던 그 데모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과 그 구조적 차이가 별로 없어요. 프로세스 모듈이 있고 이렇게 모듈별로 구조적으로 나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 프론트엔드 모듈을 표준처럼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 구성으로 300mm가 요런 구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거는 국외 T사가 있습니다. 제가 또 회사를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T사의 P 뭐라는 장비예요. 예, 해외 장비인데 국내에서 해외에서 엄청 큰 회사 장비입니다. 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카세트 모듈 있고 프론트엔드 모듈 있고 로드락 있고 여기에 트랜스퍼 모듈이 있어서 프로세스 모듈이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프로세스 모듈 더 붙이고 하면 아까 그 데모 프로그램과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는 암을 하나 써서 좀 특별한 공정에 쓰이는 장비예요. 암 하나 쓰고 13슬롯짜리 뭐 이렇게 쓰는 장비에서 간단하게 외형을 간단하게 보았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좀 봅시다. 다음은 국외 T사, 똑같은 T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겠어요. P 무슨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카세트를 뒤집게 많이 써요. 똑같이 근데 많이 쓰지만 중요한 건 여긴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로드락. 꼭 로드락이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죠. 세 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트랜스퍼 모듈 각각의 PM. 자,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아까 보통 이렇게 생겼던 모양하고 좀 이상하지만 PM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고 이게 오각, 육각하고 이상하게 정사각형이지만 구조적으로 그림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각각의 PM 여기 PM이고 이게 TM 로드락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듈 그 다음에 여기는 카세트 모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좀 보죠. 이거는 국내 장비인데 A사라고 있어요. A사의 R 뭐라는 장비입니다. 뭐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딱 보면 아까 처음 데모 제가 보여드린 장비와 거의 비슷하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200mm 장비예요. 200mm 장비라서 바로 여기서 카세트 모듈이 붙어서 여기서 펌핑 벤팅이 이루어져요. 펌핑 벤팅이 이루어지고 펌핑이 되면 바로 집어서 피행 가고 쿨링하고 빼내고 뭐 이런 식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200mm 장비의 전형적인 예예요. 전형적인 예고 그렇지. 요 안에서는 클러스터 툴처럼 보이는 거고요. 요 모양이 여기가 프론트엔드 모듈이 없으니 200mm처럼 보이는 거죠. 200mm라고 주로 200mm에서 많이 쓰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국내 A사의 R 뭐라는 장비인데요. 좀 모양이 특이해요. 자, 여기는 카세트 모듈, 얼라이너. 이거 FEM이겠죠? FEM인데 바로 챔버가 붙었어요. 아, 이게 뭘까? 왜 챔버가 어떻게 붙지?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볼 때 프론트엔드 모듈에는 뭐가 붙어요? 로드락이 붙죠. 여기 로드락이 붙고 로드락 사이에 이렇게 TM이 붙어야 돼요. 그럼 로드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펌핑하고 벤팅이 반복되는 거예요. 펌핑, 벤팅이 반복돼서 ATM 상태와 백큐ම්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챔버가 붙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챔버 안에서 펌핑, 벤팅을 다 하든지 아니면 ATM에서 공정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비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ATM에서 공정을 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는 백큐음까지 그 압력을 쭉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공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장비여서 이렇게 간단히 구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진공해서 공정을 하도록 챔버를 붙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웨이퍼를 ATM으로 이 챔버를 ATM으로 만들고 웨이퍼를 넣고 다시 진공까지 쭉 압력을 뺀 다음에 그때 공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진공과 ATM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루풋이 너무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TM을 붙여서 진공 상태에서 막 들어가서 웨이퍼들이 교환되면서 공정을 하도록 만든 것 뿐이죠. 네. 그런데 이 장비는 전형적인 ATM 장비예요.
ATM 장비라서 특별히 이렇게 로드락 붙이고 TM 달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챔버를 붙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비는 해외에 K사라고 있는데 트랙 시스템이에요. 트랙 장비. 트랙 장비는 뭐냐면은 리소그래피 장비 있죠. 리소그래피 장비라고 그래서 포토 장비, PHO. 포토 장비라고 있는데 이 포토 장비에서 포토 공정을 하기 전에 이 트랙 장비를 통해서 포토 장비로 넘어가는 그 전에 있는 장비예요. 엄청나게 많은 챔버들이 있죠. 여기 PM1, PM2, PM3, PM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개의 PM이 붙어있는 엄청 복잡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트랙 장비 중에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장비예요. 지금 현재 보통 어떤 장비는 무려 100개의 챔버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붙냐? 스루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붙여서 프로세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붙여서 이걸 포토 장비로 계속 넘기고 포토에서 리소그래피 포토 공정을 한 웨이퍼를 다시 빼내서 다시 돌려놓고 이런 장비들을 하는 트랙 장비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트랙 장비 찾아보시면 트랙 장비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챔버들이 많고 공정은 또 짧아요. 공정은 또 짧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공정이 길면 챔버를 많이 붙이면 공정이 길면 챔버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고요. 공정이 짧은 경우도 챔버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공정이 짧기 때문에 챔버를 많이 붙인 거고요. 공정이 긴 거는 뭐냐면 너무 공정이 길기 때문에 챔버를 많이 붙이는 거고. 그때 공정이 긴 거는 또 많이 붙이기도 어려운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장비 상황 따라 틀린데 일단 그 간단한 예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해외 K사의 트랙 시스템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비 한번 보죠. 자, 이 장비는 국내 I사의 버티컬 퍼네스라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버티컬 퍼네스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건 조금 특이해요. 제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캐리어 카세트가 도착을 하면 프론트엔드 모듈에서 웨이퍼를 빼내서 프론트엔드 모듈에서 로봇이 웨이퍼를 빼내서 그 웨이퍼를 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 퍼네스 장비는 캐리어가 이렇게 도착을 하면 이 로봇이 캐리어를 들어요. 캐리어를 들어서 어디 캐리어를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놓고 얘가 캐리어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서 공정을 하게 돼요.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챔버 하나에 챔버 옆에서 봤을 때 웨이퍼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캐리어 하나에는 많아봤자 25장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챔버 하나에 100장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캐리어 25장짜리 캐리어가 4개가 있어야지 100장을 다 채울 수 있죠. 예? 그만큼 캐리어 하나로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캐리어를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캐리어를 모아 놓은 다음에 그 캐리어들을 계속 빼서 공정을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픽스드 버퍼 타입과 그 픽스드 버퍼 얘기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전 강의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 이름을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퍼네스나 이렇게 버티컬 퍼네스나 버티컬이랑 이렇게 옆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이에요. 웨이퍼가 엄청 많아요. 많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50장, 100장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공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죠. 웨이퍼를 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국내 A사의 요거는 좀 특이한 장비인데 국내 A사의 200mm, 300mm 겸용 장비예요. PM은 하나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다. PM이 하나인데 어떻게 200mm, 300mm냐? 여기는 포비 프론트엔드 모듈이 이건 포브로 해서 구성돼서 300mm 캐리어를 놓고 여기다 200mm를 놔요. 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동작을 하지? 프로세스 모듈에는 200mm면 200mm, 300mm면 300mm만 들어갈 텐데 어떻게 두 개가 다 들어가지? 분명 200mm 웨이퍼가 들어가도록 아니면 300mm 웨이퍼가 들어가도록 가이드를 여기다가 안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이드를 껴서 200mm 웨이퍼가 300mm 사이즈만큼 크게 보이도록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 안에 챔버 안에 가이드가 200mm 받을 수 있는 위치, 300mm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따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 챔버입니다. 그래서 그냥 카세트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세트로 돌리면 200mm가 들어가고, 이 카세트 돌려도 200mm 들어가고, 이 카세트 돌리면 300mm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얼라이너를 거쳤다 들어가겠죠. 이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챔버 하나만 있고 버퍼나 이런 게 없죠. 이것도 ATM 장비, 주로 ATM 장비에서 많이 쓰이는 쓰이고 테스트용으로 해서 뭐 200mm, 300mm 같이 쓰이는 이런 반도체 쪽에서 좀 특이한 장비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비 한번 보죠. 이건 국내 S사에서 쓰는 그 프로세스 챔버 4개짜리 PM1, PM2, PM3, PM4의 ATM 장비예요. ATM 장비인데 여기 ATM 장비인데 여기다가 직접 안 붙이고 이렇게 중간에 로봇을 놓은 이유는 공간이 안 나와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카세트 모듈, FEM, 프론트엔드 모듈, FEM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적치한 다음에 얘가 집어서 챔버에 넣고 공정을 하고 다시 빼내서 여기다 넣고 여기가 로드락, 백큐ම් 장비에서 로드락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모양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그냥 백큐ම් 장비 설명했던 걸 돌아보면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여기가 로드락, 그리고 트랜스퍼 모듈, 각각의 PM 챔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국외 M사라는 곳에 M사의 인라인 패럴렐 TM 프로세싱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솔레이션이 쫙 돼 있어요. 로봇이 약간 특이한데 엄청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만 살짝 움직여서 이것도 똑같이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그리고 얘가 로봇이 여기다가 놓으면 얘가 살짝 떠서 이 안에만 쏙 놓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웨이퍼를 여기다가 살짝 놓으면 이 로봇이 간단하게 팔만 움직여서 웨이퍼를 이렇게 탁 얹어놓고 공정하는 거고, 여기가 하나 인라인이라고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돼 있고 뭐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격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인라인 장비들도 뭐 국내에서 좀 쓴 경우들이 있었고요. 다음 장비 좀 보죠. 다음 장비는 인라인 타입이긴 한데 좀 아까 엔듀라 쪽 설명할 때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국내 S사에서 인라인 타입의 TM이 2개인 거. 별 차이 없죠. 아까 첫 장에서 엔듀라 설명할 때 챔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챔버 4개짜리. 요 TM은 이쪽을, 요 TM은 이쪽을 가지고 여기는 프론트엔드 모듈, 여기는 CM 카세트 모듈 로드락. 자, 여기 중간 버퍼가 있고요. 중간 버퍼가 있는 아주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일의 장비예요. 뭐 요만큼만 보면 아까 데모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장비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인 거. 뭐 이런 식이 되죠. 왜 인라인이라고 썼냐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더 붙이겠다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더 붙이겠다. 아직 그렇게 더 붙이는 경우들은 많지 않지만 일단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죠. 아이고. 다음 보시면 국내 P사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국내 P사에서 A 뭐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셔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인데요. 애쉬에서 쓰이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어플라이드 센트리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즈에 가면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이 로봇이
이렇게 챔버를 2장씩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 카세트 모듈이 있고요. 프론트엔드 모듈이 있는데 얘가 한 장씩 집어서 여기다 탁 얹어놔요. 얹어놓으면 얘가 동시에 2장을 집어서 2장을 같이 넣어서 공정을 2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장비처럼 이 공정이 2장을 같이 하는 시스템. 여기 보면 웨이퍼 2장을 갖고 있죠. 이게 2장이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서 2장을 한꺼번에 공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플라이드 센트리스라는 장비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런 구조는 한 10년 전부터 많이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모양들로 장비가 구성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당연히 한 장을 집죠. 여기다가 각각 2장을 넣은 다음에 이 로봇이 같이 집어가요. 집어가는데 집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넣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라고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국내 P사의 애쉬라는 장비라고 했는데 기타 다양한 장비들로 이렇게 쓰긴 해요. 국내 I사에서도 쓰고 S사에서도 쓰고 뭐 하여튼 웬만큼 안 쓰는 데가 없다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자, 이것은 조금 오래되고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국의 A사에서 배치 타입 장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주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 부분은 클러스터 툴로 하면 좀 특이하다. 근데 현재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카세트 모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동을 해서 얘가 집어서 여기다 놓고 아니면 여기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가 기계적으로 탁 해서 움직여서 들어가나 봐요. 들어가서 여기 한 장 짓고 이가 돌아요. 이게 전체가. 빙글 한 바퀴 돌고 딱 놓고 또 돌고 놓고 돌고 놓고 돌고 놓고 돌고. 그럼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프로세스 할 때 스텝을 얘기했죠? 자, 하나의 웨이퍼가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 4번 스텝 하면 좀 3, 4, 5번 스텝, 6번 스텝 이렇게 했을 때 5번 스텝까지 끝내고 나오면 한 장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챔버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다 한 장씩 놓고 돌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한 장이 돌았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내가 여기다 딱 한 장을 이게 좀 모양이 좀 일단 한 장을 놨다고 쳐 1번. 그러면은 공정을 전체적으로 해요. 사실은 공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아까 스텝이 여러 스텝인데 한 스텝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바퀴 돌면은 1번이 여기 가고 2번을 여기다 놓겠죠. 그럼 두 번째 스텝을 또 해요. 그러면은 또 다시 한 스텝만 하고 1번 가고 2번 가고 3번을 또 놓죠. 또 공정을 해요. 한 스텝만. 또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또 공정을 해요. 한 스텝만. 그리고 나서 1번 또 쉬프트 하면 3, 4 해서 5번까지 놓고 또 공정을 해 한 스텝만. 그러면은 1번이 쭉쭉쭉 1번 갔다가 다음이 1번가 다 돌아올 쯤에는 총 몇 스텝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한 10스텝 정도 하죠? 10스텝 정도 하고 나면은 스텝마다 웨이퍼가 빠져나오죠.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만든 건데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 이런 장비도 있구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그럼 가져온 건데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텝을 나눠서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스루풋이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식으로 만든 것들이 좀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도 보죠. 자, 이 부분은 200mm 국내 A사에서 8각으로 만든 장비예요. 200mm인데 200mm 장비, 전형적인 200mm 장비, 카세트 모드 여기서 백힘 펌핑을 반복하고 그냥 TM만 있는 거죠. 집어서 아까 클러스터 레시피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 갔다 할 수 있고 이 갔다 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다양하게 클러스터 레시피 작성함으로써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거. 200mm 때는 이런 클러스터 툴 사실은 200mm 때는 클러스터 툴보다 표준이 안 된 그런 장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가면서
장비들이 비슷해지는 형상, 그리고 표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비슷한 장비들, 이 회사 장비도 비슷하고 이 회사 장비도 비슷한 형식으로 많이 옮겨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200mm 장비 요 스타일이 가장 과도기적인 거. 자, 이쪽이 현재고 이쪽이 과거라면 과거에는 클러스터 툴 이런 형태 전에 아주 뭐 이게 뭐 장비라고 해야 되나 특이한 형식의 반도체 장비들이 많았는데 이런 장비들이 현재 이렇게 클러스터 툴로 통합되면서 현재 미래로 오면서 비슷한 구조 몇 개들만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변화됐어요. 이때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지? 딱 봐도 잘 모르는 그런 장비들도 많았는데 점점 요즘은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구나 하고 보이는 그런 모양의 장비들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붙는 프론트엔드 모듈이나 뭐 이런 형식들이 비슷하게 표준으로 많이 나와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다음 장비 한번 보죠. 다음 장비는 국내 A사의 장비인데 챔버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일부러 빼놨어요. 여기 보면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얼라이너, 로드락 똑같이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프로세스 챔버, 이렇게 TM 모듈, 이렇게 데모 프로그램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장비 한번 보죠. 이것도 국내 A사의 또 다른 장비인데 국내 A사의 장비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챔버만 좀 다른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지.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얼라이너 그렇게 되어 있죠. 로드락 2개, 트랜스포 모듈, 프로세스 모듈 하나, 둘, 셋. 데모 프로그램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비 한번 보죠. 다음 장비도 사실 국내 S사의 배치 장비라는데 배치가 뭐냐 하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한 군데만 틀려요. 뭐냐면 자 이건 카세트 모듈이에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듈 있고 로드락 있고 트랜스포 모듈 있고 프로세스 모듈 각각 있죠. 근데 여기서 로드락이 이 카세트 모듈 수하고 같아요. 이게 25슬롯이죠. 카세트 모듈이 하나가 25슬롯인데 이 로드락 버퍼도 25슬롯이에요. 무슨 의미냐? 얘가 시작하게 되면 이 카세트의 걸 전부 다 여기다 옮겨놓고 펌핑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집어서 공정을 다 할 때까지 여기다 놓고 한꺼번에 쫙 옮기는 거죠. 이런 장비를 배치 장비라고 주로 하는데 배치 로드락 장비라고 하는데 약간 이걸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카세트에 있는 웨이퍼를 다 이렇게 로드락에다 다 옮겨놓고 펌핑을 하면 딱 200mm 동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200mm 동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운영하는 장비가 배트 로드락 장비. 이것도 꽤 많이 사용하는 장비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클러스터 툴 같지만 200mm 요만큼의 운영은 200mm처럼 하는 거고요. 여기선 그냥 다 이동. 자, 여기서는 그대로 다 이동. 하고 여기서 200mm처럼 동작 슉 하고 다시 오고 다시 쫙 다 이동. 전부 다 웨이퍼 이동. 뭐 이런 식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 한번 보죠. 여기는 국내 2사에서 쓰는 내용인데요. 뭐 스탠다드한 형식입니다. 이 내용도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로드락, 그리고 트랜스포 모듈, 프로세스 모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국내 C사에서 인라인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인라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완전히 격벽으로 분리돼서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버퍼가 나눠 있는데 이 로봇은 이쪽만 담당하는 인라인 타입의 장비. 요렇게만 요것이 여기 두 개만 담당. 요것이 여기 두 개만 담당하는 그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인라인 타입의 장비입니다. 자, 다음 장비는 정말 특이한 장비예요.
국내 C사에서 뭐 인라인 LLT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카세트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자, 여기에 보면 프로세스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로드락이 있어야 되고 TM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봇이 웨이퍼를 집어서 이게 전체가 ATM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암 같은데 위에다 웨이퍼를 놔요. 그런 다음에 백큐미 돼서 싹 여기다가 옮겨 놓는 형식. 그러니까 TM 플러스 BM을 하나로 합친 형식인데 각각의 이 로봇이 간단한 로봇처럼 만들어서 웨이퍼를 옮기고 나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잘 안 써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스루봇을 높이고 가격을 줄이려고 만든 방식이긴 한데 뭐 이런 식의 형식도 있다. 뭐 이런 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음은 국내 F사의 픽스트 배치, 말도 어렵네. 패스 배치라는 장비인데요. 여기 카세트 모드 로드락이 있고요. 아까 여기다가 여기다 얹어 놓고 이렇게 옮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놓으면 빙글빙글 돌면서 한 스텝별로 공정을 하고 나오는 거. 그 장비를 합쳐 놓은 거예요. 요거는 TM하고 플러스 BM을 합친 거고요. 이거는 스텝별로 여기 들어가서 공정하고 옮긴 다음에 또 공정하고 옮긴 다음에 공정하고 옮긴 다음에 공정하고 옮긴 다음에 공정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텝을 하는 것처럼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이런 형식의 장비입니다. 이런 형식은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형식을 처음에 펜타곤이라고 했어요. 먼저 왜 그러냐면 처음에 펜타곤이 오각이잖아요. 하나 둘, 여기 보면 펜타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각형으로 돼 있어서 들어가서 오각을 삐삐삐 돌고 나온다 해서 펜타곤 장비라고, 아주 한 20년 전에 나왔던 공정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공정을 스텝별로 여기서 스텝별로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스텝을 돌면 웨이퍼들이 동시에 같이 공정을 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스루풋을 개선하고 빨리 하려고 만들었던 장비이죠. 대신 그러면 이게 웨이퍼가 작았을 때, 뭐 200mm 밑으로 작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 웨이퍼가 300mm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챔버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쉽게 이 장비를 이제 300mm 이상에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300mm 이상에서는 한 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장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많이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이랄까 아직 기술이 못 쫓아오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큰 것만큼 못 쫓아오기 때문에 챔버의 모양을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요즘은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것은 앞으로 두 장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LCD 쪽 관련된 장비를 좀 모아봤어요. 국내 아이사에서 8G LCD 애철한 장비예요. LCD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의 공정과 LCD 장비의 공정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웨이퍼가 움직인다, 그거를 LCD 판넬이 움직인다로 바꾸면 LCD 라인에서 돌아가는 장비들이 반도체 장비들하고 돌아가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LCD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장비도 간단해요. 이거 보면 여기서 LCD가 들어와서 이 로봇이 LCD를 집어서 공정할 챔버에 넣고 여기다 넣든지 여기다 넣고 공정하고 나오고, 전형적으로 간단한 클러스터 툴의 모양이에요. LCD는 점점 볼수록 간단한 장비 형태가 되게 간단해요. 반도체 장비는 좀 더 웨이퍼가 좀 더 작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버퍼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하지만 일로 들어가서 다른 장비나 다른 것 중에서 LCD를 넣고 얘가 빼서 공정을 하고 다시 LCD를 이쪽으로 빼내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장비고요. 이것도 LCD 장비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LCD 장비도 클러스터 툴을 쓰긴 하는데 이쪽으로 인 해서 공정하고 다시 이쪽으로 아웃, 또 뭐 이쪽으로 인 공정하고 다시 아웃,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클러스터 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 LCD 쪽 LCD 쪽 장비,
장비들의 모양입니다. 국내 S사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뭐 보면은 클러스터 툴에서 쓰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프로세스 모듈, 트랜스포 모듈, 뭐 버퍼인, 버퍼 아웃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써서 로드락, 미들 로드락, 어퍼 로드락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써놨죠. 여기 프로세스 공정 하게 되는 이런 거고요. 이런 식의 장비들을 많이 LCD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뭐 반도체 장비들의 스타일은 좀 더 뭐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그 어떤 저작권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 제가 더 보여주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접하기 쉽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이 장비 형태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장비 형태들이 모듈별로 구분을 해놓으면 클러스터 툴이랑 비슷한 개념 안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들 그냥 반도체 장비가 엄청 많고 회사도 많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장비 모양도 어느 정도 틀에서 비슷해지고 운영도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GUI를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클러스터 툴 프로그램을 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비슷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장비를 보여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반도체 장비 내가 반도체 장비를 사실 반도체 장비를 쉽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반도체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돌고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방금 그림 쭉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비슷하네. 이런 장비 있는데 또 몇 개 안에서 다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요 케이스 안에서 반도체 라인에 있는 전공정 쪽이죠. 후공정은 또 틀려요. 후공정은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웨이퍼 단위 그리고 그 웨이퍼를 잘라서 놓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접근 방식이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공정 쪽에는 웨이퍼가 움직이는 장비는 비슷하구나. 그리고 다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플로우나 웨이퍼, 패스트나 웨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것들이 클러스터 툴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듈 단위로 구성했다. 이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기 위해서 란 레시피, 클러스터 레시피, 프로세스 레시피를 통해서 웨이퍼를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들 정의하는구나. 그리고 프로세스 레시피 안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나 가장 그 싱글 스텝 아이템, 멀티 스텝 아이템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들은 온도, 압력, 가스 거기다가 뭐 어떤 플러스 알파 하면 플라즈마 또 플러스 알파 하면 그 장비에 맞는 뭐 플러스 알파 어떤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장비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지만 첫 번째 있는 팩터 온도 압력 가스. 그 다음에 뭐예요?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쓰는 장비에선 플라즈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온도 압력 가스다. 그리고 플라즈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장비들을 보는 시각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비들이 좀 비슷하거나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사실 아까도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장비 보면 또 이 내용 나오고 또 장비 보면 이 내용 나오고 또 장비 보면 이 내용 나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주요 설비 여러 가지 설비 레이아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PPT로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영상으로만 좀 확인해 주시고 PPT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런 장비도 있구나 이런 장비도 있구나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스케줄러 클러스터 툴 관련 주요 설비 레이아웃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할게요.